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신혼 희망타운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신혼 희망타운이 좀 작년에 조금 이슈였죠. 이제 위례에서 공급되고 평택에서 공급되고 이제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뭐 한부모 가족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좀 이렇게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 신혼부부들 이런데 이제 공급을 좀 많이 좀 예, 좀 확대를 좀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계획이 좀 되어 있는 것들, 예, 그런 내용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보면은, 예, 요런 그림은 뭐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공급 계획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작년에 딱 위례가 처음 스타트했고, 그 다음 고덕 두 개가 했었죠. 신혼희망타운으로. 음, 예,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이제 한마디로 그냥 신도시 이런 데 단지입니다, 아예. 타운 단지. 예, 단지를 해서 예,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우리 한부모 가족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예, 신혼희망타운의 큰 특징은 이런 단지도 단지지만은 단지 내에서 이제 육아나 보육 다 신혼부부들 대상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도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만 6세 이하. 그래서 거의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이제 그런 공간으로 뭐 유치원부터 해서 그런 걸 다 형성을 해서 어쨌든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급 대상은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우리 예비 신혼부부. 예, 작년에 이제 4월달에 개정되면서 예비 신혼부부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 예,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통 이제 공급하는 거는 한 24평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번에 이제 위례에서 나온 거 작년에 나왔어요. 위례랑 한번 고덕에 나온 거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위치는 이게 이제 북위례 쪽이죠. 예, 북위례 쪽에 지금 예, 북위례 쪽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됐고 예, 고덕 같은 경우는 고덕 신도시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단지가 구성됐습니다. 단지가 예, 이제 신혼희망타운 이런 신도시 쪽에 이렇게 탕탕 나와줄 거예요. 예, 지금 계획들은 다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단지 구성은 예,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총 6개 동으로 돼 있었고요. 예, 우리 고덕 희망타운은 11개 동 이렇게 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동호수 배치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공급이 됐냐 보면은 위례 쪽에 이제 공급 세대입니다. 이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 46 타입은 한 20평형 정도로 보시면 되고 55 타입은 한 24평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46 이게 20평형이 한 3억 7천 정도. 그리고 고덕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대로 해서 좀 차이가 나죠. 한 2억대. 이건 평당 한 1,800 좀 됐었고요. 이거는 한 1,000만원, 900, 예, 그러니까 1,000만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세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위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 이게 1,800만 원대면 일반 민간 분양하는 분양가거든요. 우리 위례 자이나 이런 쪽. 그래서 좀 정부에서 이런 거는 좀 더 분양가를 낮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요것도 1,800 했지만 지금 위례 시세가 물론 이제 치고 올라온 것도 있지만 예, 한 3,000에서 3,500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매매가가 어찌됐든. 그래도 좀 아쉽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공공 분양 특성상 좀 더 낮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세 대비해서 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낮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매 제한도 걸리고 참고로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는 북위례는 지금 전매 제한이 8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지금 5년. 되어 있습니다. 예, 고독 한번 볼게요. 고독은 일단 특별히 뭐 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는 없었고, 예, 재당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당첨됐으면은 여기는 5년입니다. 5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은 이 정도 걸린다. 다른데 당첨 받을 때 재당첨 제한 하는데 또 분양 받게 되면은 그 얘기고요.
고독 같은 건 전매 제한, 그러니까 3년. 입주자 선정일부터니까, 결론은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요 얘기는 이렇게 보죠. 준공되잖아요. 예. 준공이 뭐 3년 이내 되면은 그 준공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혼희망타 다음에 나올 때도 공공 분양가만 조금 조정해주면, 물론 많이 비싼 건 아닌데 시세 대비해서 근데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재알람의 개인적인 지금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많죠. 예, 그러면 요거 한번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작년 말에 위례하고 고독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아직 별 얘기가 아직 나오는 거 없어요, 지금. 1, 2, 3월인데. 그런데 2, 4분기, 4, 5, 6월달에 서울 양원 쪽에, 예, 지금 계획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 3, 4분기, 7, 8, 9월 달에, 예, 지금 별내, 한양, 가밀, 시흥, 화성, 동탄, 예, 고양, 이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제 채널 계속 좀 관심 있게 봐두시면은, 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4, 4분기에 2019년 말에는 파주 쪽하고, 예, 수서. 예, 요것도 좀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분양가만 낮게 나와주면은 참 좋은 건데, 예, 물론 시세보다 낮긴 할 거예요. 예, 여기 그리고 야산도 나올 거고요. 우리 세종시, 그 중앙복합도시, 그리고 부산, 기장, 양산, 이런 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예, 상반기에는 양주 쪽에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 4분기에는 의정부, 고양, 화성, 동탄, 또 이렇게 대구, 예,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 4분기에는 인천, 논현동, 시흥, 또 울산 쪽에서도 지금 공급 예정이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예, 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내년 하반기에 좀 잡혀 있네요. 이 의왕 쪽, 예, 과천 쪽에 좀 계속 나오네요. 내년에. 그 고독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 좀 참고하세요. 부천, 예, 수원 이쪽에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1년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안 나왔던데, 이게 쫙 이제, 뭐, 여기 김포부터 해서, 예, 뭐, 제주까지 이렇게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참고로 신혼희망타운은 그 임대형하고 이제 분양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형이에요. 분양형. 예, 위례도 고덕도, 예, 일단 분양형으로 먼저 공급이 됐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다 분양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일부를 남겨놔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형으로 해줘요. 임대형인데 거의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그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예, 제 영상, 제 채널을 보시면은 그런 게 다 이제 그 입주 자격부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독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참고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분양형, 예, 관련된 내용 알아볼게요. 참고로 앞에서 좀 간단한 설계 말씀드렸지만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이에요. 신혼부부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육아방, 놀이터, 육아시설 이런 것들을 다 수납공간부터 해서 다 이제 그런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설계도 되고 그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례 고덕 지금 분양됐잖아요. 솔직히 기대가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일단 최신식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유형도 지금 말씀드렸죠. 분양형하고 여기 장기임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행복주택 형식이든 국민임대든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 신혼희망타운은 예, 어떤 일정 가격이 너무 거의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예, 크게 뭐 자격만 되면은 내가 청약 자격되고 당첨이 되면은 중도금 대출까지는 크게 뭐 어렵진 않겠다. 예, 연 1.3% 고정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괜찮은 조건이죠. 근데 또 단서 조항이 좀 달리는 게 있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그 중요한 거죠. 이제 희망타운 우리 공급 대상이 어떻게 되고 청약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요 내용을 알아뒀다가 미리 좀 그 지역적인 요건 감안해서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예,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예, 볼게요.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항상 나옵니다. 제 채널하고 영상 이제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실 거고 어느 정도 예,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 구성원 예, 다주택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예, 이제 이렇게 나와요.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의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인에 이제 구성될 세대가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신혼부부 예비 신혼들이 한부모 가족 이렇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6세 이하라고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만 7세 이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그 자녀가 있는 예, 한부모 가족 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청약통장은 공통입니다.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 청약저축, 예, 청약예금은 안 되고요. 지금 청년 우대형도 나왔죠? 예, 그거 이제 가입기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 6회 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조건상 일단 그 가입 기간하고 납입 횟수 예, 이거 만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예, 만약에 그 전년도 많이 오래 나온다면은 2018년도 그 월평균 소득이 있어요. 그 기준 소득인데 예, 혼자 벌 때는 120% 이하 이따 뒤에 나옵니다. 예, 둘이 버실 때는 130% 이하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청약 자격이 된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금융자산, 뭐 기타 자산,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요런 그 자산 기준이 2019년 기준으로 2억 6,900 이하를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부채는 지금 전세 살고 계시다. 그러면 전세금에 대출받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부채. 예, 내 부채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자산에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단 청약 자격이 된다. 뭐 일반 분야, 민간 분야 할 때 뭐 1순위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야지 청약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무주택 세대,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계속 또 이제 요거 아시죠? 요거 이제 뭐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 많이 들으셨죠? 분양권 등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내용들, 예, 제가 그 영상에 다 다뤄놨으니까 요거 내용들 보시면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들. 그러면 굳이 이런 주택이 있어도 그거는 주택이 없는 거로 또 봐주겠다. 이런 또 조건들도 들어가거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주택으로 봐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 가액 있죠. 부동산 가액은 아까 자산 기준 있죠. 예, 그거는 예, 자산 금액에 이제 포함해서 예, 산정하게 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아, 일단 소득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이제 소득 기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예, 전년도 이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인데요. 이제 요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작년엔 이게 340인가 그랬는데 자 볼게요. 외벌이 120% 이하라고 그랬죠? 자, 배우자 보세요. 소득이 없는 경우 120%. 자, 640.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구원 수로 보시면 돼요. 가구원 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 포함되는 거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다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 혼자 버실 때는 640만 원. 가구원 수별 730, 800 이하 소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분이 버실 때는 요거 130% 이하. 어쨌든 요 소득을 만족해야지 일단 소득 기준으로는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자산 기준이 있죠. 자산 기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더라도 그게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이 될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 예.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못 해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영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같이 예, 복합이 되어 있고요. 자, 2억 6,900 이하여야 되는데 자 보통 부동산, 기타 자산, 뭐 자동차
이런 자산 합산하라고 그랬죠. 예. 요 내용은 이렇게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 그리고 이 부채는 빼는 거예요. 예. 요런 걸 좀 열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자산을 본다. 기준을 본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기회 되면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번 시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두 개, 소득 조건, 자산 기준. 그리고 특이한 거는 공공 성격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가액 기준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신혼희망타운은 특별히 자산 금액은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금액이 뭐 2,499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신혼희망타운 나올 때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가액 기준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또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가액 기준은. 그 대신 자동차 있으면 이거 자산에 다 포함시켜야 되고요. 자, 다음 윤회는 이제 이번에는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선정 방식은 일단 30% 우선 공급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먼저 이제 혼인기간 2년 이내 해당하는 분,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우선 대상입니다. 그리고 2세나 만 3세 이하 자녀를 한부모 가족들한테 일단 30%를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70%를 이분들 중에서 이제 낙첨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그리고 그 3세 이상 이분 한부모 가족, 자녀들 한부모 가족한 분들께 70%를 공급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하는데 여기서 또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위례에서 했던 거예요. 위례에서 보면은 위례는 하남 쪽에서 나왔거든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1년 미만 50%. 이거 평택에서 나왔던 거예요. 평택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이런 식으로 우선 배당입니다. 우선. 예, 우선 배당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도 그 대전시 3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먼저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서 요거는 틀려진다. 요거는 동일하지만은 그 우선 배정, 지역적인 그 우선 배정에 대해서는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일단 공급 물량 일단 30%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동순일 때는 이제 또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예, 30% 우선 공급 요 대상입니다. 혼인기간 2년에. 예, 70% 대상하고 가점 방식이 좀 틀립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입주자 저축 그 납입 횟수 있죠? 납입 횟수에 따라서 얼마를 납입 인정 횟수. 예, 일단 이거 많이 해놓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내년에 나올 것도 있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예, 계속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서울 뭐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다 서울시 거주로 보는 거고,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뭐 하남, 뭐 성남 많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동을 하셨어도 다 그쪽 연속 거주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시 기준이고 도는 도 기준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 만약 경기도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경기도 거주 안 했을 때는 0점 처리된다. 예, 그렇게 보고 이게 30%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구 소득이 있어요. 이 가구 소득도 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70% 이하, 뭐 이렇게 또 소득이 있는 경우 뭐 80% 이렇게, 또 예비 배우자도 물론 이제 결혼할 분 있잖아요. 결혼할 분 이거 신청하실 때 소득이 있다면 이런 걸 다 이 기준 같이 다 따져야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그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이제 먼저 이제 그 취지는 그거에 저소득층한테 먼저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럼에도 똑같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추첨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추첨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그
뒤에 이제 70%도 얘는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요. 그럼 뒤에 알아보고 제가 이걸 해놓은 건 뭐냐면은 여기 붙죠. 여기 80% 70%이 금액 기준 제가 그래서 올해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요 소득 기준 바운더리 들어오는 분들이 점수를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 가점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좀 틀려요. 약간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 이런 분들은 자, 보실게요. 요거는 제가 같다고 그랬죠. 시도 연속 기간, 납입 인정했어요. 요거는 같습니다. 이거 도기준, 시기준, 거주기간 따지는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은 이제 무주택 기간을 보게 돼요. 무주택 기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 30세 이후 기간으로 하지만은, 혼인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이제 산정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라,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제랑 거의 비슷하게 좀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성년 또 자녀수를 보는 거예요. 가점제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태아하고 입양도 다 포함하고요. 자녀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이때도 또 점수가 같으면은 이때도 추첨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좀 궁금한 게 중도금 대출인데요. 일단 원칙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받는 거로 보시면 돼요. 나쁠 건 없죠. 일단 분양가가 2억 5천 정도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분양가가 이렇게 넘게 나오면은. 그래서 아무리 못 받아도 30%까지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택 가격의 최대 70% 4억 한도까지 일단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단서가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가고, 최대 4억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걷지 19년, 1년 걷지 29년, 원리금 분할 상한, 금리 1.3% 고정. 다 이런데, 여기 보세요. 대출 기간 있죠? 이건 이 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잖아요. 70% 받을 수 있고, 50% 받을 수 있고, 30% 받을 수 있고, 대출 받는 분들이. 그런데 대출 받는 금액이랑 대출 기간에 따라서 요 50%는 뭐냐면요. 수익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에 매도가 됐어요. 2억의 시세 차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매도 당시에 따라서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 공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론은 대출 기간이 길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 공유는 좀 우리 사업주체 측에서 가져가는 건 좀 적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금리도 좀 싸는 편이고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익 공유를 좀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억 5천 나 이거 싫다. 그래도 분양가가 이게 넘으면은 어쨌든 30%까지는 의무적으로 대출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많이 지금 예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올 예정이 있고, 많이 나올 예정이 있는데, 자, 요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양 단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특화 단지예요. 신혼부부들한테. 신혼부부,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특화해서 좀 한번 나오는 형태도 좀 기대도 되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지금 위례도 그렇지만 나머지 좀 남는 세대들이 있어요. 고덕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분양 임대형으로 또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단지 구성하고,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형식들이 이제 국민임대나 제가 영상 다 달아놨습니다. 행복주택. 예.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될 거니까 제 영상에 이런 또 근데 다 또 자격 조건들이 또 틀립니다. 이 희망타운하고 또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미리 참고하시고 미리 이제 이제 그 지역에 사시면은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아파트 금액이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할 때는 이제 임대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 계시다가 좀 상황을 좀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런 임대나 분양형은 임대 조건이 되게 저렴합니다. 되게 저렴하고요. 일단 분양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올해 한번 이런 지역에 이제 우리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우리 한부모 가족들은 한번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서울 이제 양원에서 나올 거고요. 올해 다 나올 겁니다. 별내, 하남, 가밀, 화성, 동탄, 시흥, 장현, 고양, 지축 다 공급이 될 겁니다. 올해. 그리고 어디 파주 쪽, 수서 역세권, 화성, 아산, 탕정, 행복, 그러니까 세종시겠죠? 완주, 삼봉, 부산, 기장. 요게 지금 지역에 뭐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분들은 제 내용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미리 이제 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다 나올 예정이니까, 그러려면 일단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죠.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내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걸 준비하셔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추천이나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